이번엔 해외 기업 유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은 왜 안 됐고 상하이는 왜 가능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영상은 상하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 4월 착공을 해서 5년여 만에 이제 드디어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내일 16일에 개장을 합니다. 네. 개장을 앞두고 여기서 이제 한 사흘간 조명과 뭐 쇼, 퍼레이드 여러 가지 무려 사흘간의 개막 쇼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친숙한 디즈니 캐릭터들, 뭐 미키 마우스라든지 뭐 도널드 덕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맞춰서 중국의 전통춤 공연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미국의 그야말로 테마파크인데 5년간의 공사를 마친 후 내일 6월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장합니다. 근데 굉장히 크군요. 역시 중국 스케일과 미국 스케일이 만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다른 디즈니랜드도 사실 하루에 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데요. 네. 심지어 중국 상하이에 지어진 것은 기존보다 네. 훨씬 더 커서요. 네. 도쿄 디즈니랜드는 2배, 홍콩의 경우에는 3배에 달합니다. 지금 한 39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네.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도쿄 같은 경우도 뭐 그 당시에는 천만 명 넘게 이제 개장 첫 해에 왔다고 하는데 네. 상하이는 한 1,30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요. 네. 10년이 지나면 무려 5천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거든요. 거의 뭐 한 나라 인구 그대로 통째로 다 왔다 가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거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요. 이제 한국도 이 디즈니랜드를 서울에 유치하고 싶어서 노력을 좀 했었던 것인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디즈니가 일본의 도쿄와 중국의 상하이는 투자 결국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상하이는 그만큼 또 공을 들이고 이제 무엇보다 그럼 어떻게 상하이 유치가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네. 미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일단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디즈니 하면 이제 미국 이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은 그만큼 예전에는 반미 성향이 강했던 국가였는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기용을 해서 네.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이 좀 풀려야 되는데 중국 최고위층이 가장 가깝게 여기는 헨리 키신저를 영입해서 중국의 마음을 얻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전직 전략가나 외교관들도 이렇게 기업에 도움을 주고 하고 그러나 보죠. 컨설팅으로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기업들은 자기네 필요하면은 뭐든지 네. 다 고생해서 하는 이 윤리를 넘어가는 기업들이라서 정치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네. 자기네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가 네. 이걸 유치를 못했잖아요. 네. 많이 경쟁하다가.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테마파크가 굉장히 셉니다. 네.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탑 10에 들어갈 거고 네. 서울랜드나 롯데랜드가 센데 네. 저게 아마 민간 기업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가 한다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네. 서울랜드는 정부 거거든요. 서울시. 네. 네. 서울시가 추진하니까 정책의 이유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걸 기업이 하도록 둬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제2롯데월드 짓는 거랑 별도의 관점에서 잘못된 거죠. 네, 자,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시절인 2003년에 디즈니랜드를 서울대공원,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열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03년에 이제 재정경제하고 서울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디즈니랜드급 정도의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게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천 서울대공원 자리에 유치를 검토를 했는데 네. 안 된 이유가 거기가 그쪽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 해제하는 문제 때문에 3년 정도 시간이 끌어온 것이고 오세훈 시장 때 다시 추진했으나 역시 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더 이상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협상이 중단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외국인 테마파크가 들어오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수도권에 있던 규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투자 유치의 실패입니다.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이름은 빌려오긴 했는데 결국 투자가 안 돼서 실패한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덴마크 레고가 또 2천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사실은 이제 화성에 유치하려고 했던 회사, 그 놀이공원의 조감도구 상상도인데 결국 무산됐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나 어떤 일본에 비해서 작은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덴마크의 레고가 우리나라 이천에 또 레고 파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천이 자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 자금의 투자 문제, 그 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디즈니 월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레고파크 같은 어떤 해외의 유명한 테마파크가 유치가 실패를 계속한 겁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게 사실 좀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요. 이렇게 샹하이에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면 중국 GDP의 0.8%포인트가 성장할 수 있다. 너무 큰 숫자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제 산업화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산업화로서 경제를 키우는 건 한계가 있고요. 이처럼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키우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보면요. 신양도 바깥에 보면 테마파크 만들고 한참 붐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 젊은 엄마 같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뭔가 하면 중국의 음식은 중국 환경 오염이 심하잖아요. 오염됐다. 근데 한국 거는 좋다. 한국 공기도 좋다 그래서 한국 제주도를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제주도 가보시면 조그만한 우리나라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도자기 박물관, 성박물관 있는데 제주도가 그걸 다 묶어갖고 테마파크를 하나 제대로 유치하면요. 중국 사람들 상하이 가서 즐기는 것보다도 거의 같은 값으로 제주도 즐기면 훨씬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놓치고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놓치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면 크루즈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팔 수 있는 데니까 한번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놓친 고기가 더 아깝다고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어쨌건 내일이면 중국 상하이에는 아시아권 최대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우리가 13년 전에 시도하다가 서울시가 추진하다 잘 안 됐던 그 디즈니랜드입니다. 상하이에 들어선 것. 자, 여러 가지 이제 동북아의 관광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고 또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갈 길이 참 먼다고 느껴집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